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북에서 넘어온 VIP가 잔혹한 살인마, 그를 잡으려는 자와 은폐하려는 자, 그리고 복수하려는 자, 목적이 다른 네 남자의 물고 뜯기는 잔혹한 추격전 영화 VIP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부당거래의 각본, 신세계의 각본과 연출까지 맡았던 뛰어난 이야기꾼 박훈정 감독 작품인데요. 부당거래에서 경찰과 검찰, 조폭 사이의 정치질을, 신세계에서 깡패 사이의 정치질에 개입하는 경찰을 다뤘다면 판을 더 키워 북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CIA, 국정원,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까지 연관되는 범죄 스릴러를 탄생시켰죠. 지나치게 잔혹했던 장면 때문인지, 꽃미남 이종석을 사이코 살인마로 만든 죄 때문인지 아쉽게 평점도 좋지 않았고 흥행 성적은 참패에 가까웠지만 잔혹함을 즐기는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동안 감독과 출연 배우들에게 바라고 바랬던 신세계2는 이제 그만 마음속에서 미련을 버리려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영화 VIP 주민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영화를 못 보셨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홍콩을 향하는 국정원 요원 박재혁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 씬은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 교육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은 듯한 불안한 표정.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야경은 사실 태국의 야경을 합성했습니다. 홍콩의 신공항이 바닷가로 옮기는 바람에 더 이상 비행기에서 홍콩의 도심 야경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고 하네요. 이 공항 역시 홍콩이 아니라 태국 공항을 세팅해서 찍은 후 CG의 도움을 받아 홍콩으로 감쪽같이 바꿨다고 합니다. 헐 그 새끼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나 본 적 없는 거다. 회사엔 비밀로 하고 홍콩을 하루 먼저 온 이유는 뭘까요? 이 씬은 실제 홍콩에서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데요. 사실 홍콩의 장비 렌탈 업체에 무진동 장비가 없는 바람에 촬영 감독이 떨림을 잡을 수 없다며 머리를 싸매고 걱정을 했지만 그 덕에 오히려 느낌은 더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그야 뭐 얼굴이 장동건인데 좀 떨려도 뭐. 도착한 곳은 홍콩의 작은 펍. 이곳은 사실 태국의 일반 가정집을 렌트해서 세팅을 바꿔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필름 누아르 분위기를 잡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촬영했습니다. CIA 요원 폴 역은 스웨덴 출신 헐리우드 배우 피터 스토메어가 맡았습니다. 존 윅 리 로드의 아브람이 생각나네요. My fucking nephew killed a dog. And he stole a car. 미국 에이전시의 소개를 받고 캐스팅 제의를 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몸값이었다고 하는데요. 페이가 맞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피터는 오히려 박훈정 감독 팬이라며 대본도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고 출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를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사실 채식주의자라며 고기를 20년 만에 먹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하네요. I knew you would come. 술도 먹지 않아서 가짜 맥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Das. The call for help. Again. 개새끼. The subject out of that building and gently put him in the car which is parked over there. 총과 키까지 주며 하청을 맡기는 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혁. I wasn't finished. 이 맨션 역시 태국입니다. 홍콩은 길이 너무 좁고 건물이 너무 높아 로케이션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국은 또 건물이 너무 낮아 CG로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깨끗한 건물인데 CG로 입구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롤로그보다 먼저 나오는 이 장면은 에필로그의 도입부를 가져와 수미 쌍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건물로 들어가며 프롤로그를 시작하려 했었는데 편집을 해보니 초반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아 총을 쏘는 컷까지 인트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자막으로 프롤로그의 시작을 알리죠. 사실 감독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9개의 챕터로 나누고 두 번째 챕터까지 쓰던 중 영화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중 인물 관련 챕터를 걷어내고 사건 챕터 5개로 정리했다고 하네요.
5년 전 신우주의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한 소녀. 이 씨는 밀양 초동 반월 습지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는 곳이긴 하지만 촬영 전 태풍이 부는 바람에 전부 뽑히고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코스모스를 다시 심어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순 그 잡채인 북한의 소녀.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소녀 역은 이후 마녀 시리즈에 등장하게 될 정예진 배우입니다. 하마터면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었죠.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흔들리는 차에서 음악을 들으며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읽는 척하는 극강의 컨셉 중 북한 초고위층 김모술의 아들 김강일입니다. 하필 미친 사이코들의 눈에 띈 소녀. 이 먼지는 미술팀이 시멘트 가루를 뿌려 만든 장면입니다. 온 가족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한 북한 보안성 요원 리대범. 이곳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세트에서 촬영 후 CG의 도움을 받아 신우주 마을을 구현했죠. 저기 총상아니네. 아우 진짜 아프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때리는 척만 하고 맞는 연기를 했습니다. 영화 우린 액션 배우다의 곽진석 배우는 무술팀 출신답게 맞아주는 리액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놀랍게도 더미가 아니라 실제 아이가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컷 소리가 나면 해맑게 웃었다고 하네요. 기관 내 새끼를 그냥 놔둔다고 했습니까? 마치 진짜 북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유재명 배우. 73년생으로 장동건, 김명민 배우보다 1살 어리고 박희순 배우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이 비주얼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모든 배우들이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왜 쓸데없이 일을 자꾸 만드냔 말이오. 보안성 간부는 자꾸 귀찮게 일을 만드는 리대범 동지를 비료공장 지도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만 신분증하고 총 반납하고 나가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김강일의 악행. 감독과 배우들 모두에게 너무 힘든 촬영이었을 것 같은데요. 얘 지금 뭐라 그러니? 감독은 이야기의 시발점인 김강일의 악행을 시작부터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보는 사람들까지 힘들 지경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악역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종석 배우가 이런 역할을 맡으니 그 충격은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감독은 김강일 역을 신인 배우 중에서 캐스팅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본을 읽어본 이종석 배우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이후 광고를 다시 못 찍게 될지도 모르지만 배우로서 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잔인한 상황에 카메라가 이종석 얼굴만 잡으면 화장품 광고가 돼버려서 가장 안 예쁜 화면을 골라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서울에서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더미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춥고 습한 땅 위에 죽은 척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신스틸러, 오대환, 현봉식 배우. 놀랍게도 현봉식 배우는 84년생으로 박희순 형님보다는 무려 14살이나 어리지만 영화 1987에서 상사로 출연할 정도의 연기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뭐라노 이 새끼가 진짜. 또 엄마 좀 보고 싶나? 그 새끼 맞지? 딱 봐도 꼴통으로 보이는 형사 최이도. 김강일과 마찬가지로 이어폰을 꼽고 있는데요. 감독이 별 이유 없이 한 초반 설정이었는데 연기 동선에 방해돼서 이 설정은 곧 삭제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한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 이 사진은 실제 어느 단체의 회식 장소에 가서 사진만 찍고 바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 네가 애들 잘 단돌이 해가지고 이거 얼른 해결하지. 죽은 조경감 대신 이 사건을 맡는 조건으로 이도의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경찰 간부.
뭐 어떻게든 해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되도록 이번에 곱게 잡아와. 이도가 나가고 난 후 혼자 남은 서장이 난을 만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 간부는 난 덕후라는 설정이었죠. 자세히 보면 온통 난으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난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 그 이파리 자꾸 손으로 만지지 말라니까. 손타역 애들도. 조경감 대신 특수팀을 이끌게 된 이도. 이곳은 세트가 아닌 구 충남 지방경찰청이었던 빈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트를 잘 만들어도 표현하지 못할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이곳을 찾아냈다고 하죠. 경찰청의 식당이었던 곳을 세팅해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수 연락입니다. 그 뭐 하나 건진 것 같다면. 이 7번 피해자 질 속에 넣었던 카드에서 나온 건데 피해자랑 DNA 안 맞네? 아이고, 국선 변호사 전문 배우님이 나오셨네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언제나 사실적인 연기를 지향하는 황병국 감독님이 우정 출연했습니다. 아,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병원 이 새끼들이 협조를 잘 안 할 건데요. 불법이라서. 사실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필 보호대가 없는 곳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사실적인 리액션을 감독은 좋아하죠. 아이씨, 됐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찍었어. 그 또라이 새끼들 맞아. 감독의 전작 신세계 최대 수혜자 성웅 형님이 우정 출연했습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야, 특히 그 새끼가 범인이면 안 되는 거잖냐. 감독은 장동건 배우의 잘생김을 가리기 위해 안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안경의 반사 때문에 촬영도 힘들었고 그 반사된 것을 지우고 새로 심느라 후반 작업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차하면 천길랑 떨어지로 다이빙하는 거야 그냥. 한편 긴급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검사와 만나는 이도. 상대가 상대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북에서 온 귀빈이라. 조우진 배우는 박희순, 김명민 배우의 서울예대 연극과 직속 후배입니다. 박희순 배우는 영화 1987에서 단 몇 컷을 찍기 위해 하루 종일 울고 있는 조우진 배우를 보고 후배지만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인생 참 아이러니야, 그지?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언제 출발했는데 아직이야? 어디 부산이라도 가? 사실 이 씬을 찍고 있는 바로 이곳이 부산의 거리입니다. 장동건 배우 첫 촬영을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도착한 곳 역시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김광희 씨.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쫙 깔린 와중에도 책을 읽고 있는 극강의 컨셉 중.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 거기까지.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의 대립. 의도적으로 국정원 요원들이 더 부티나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 남부연쇄살인 사건 들어보셨지? 걔거든.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언제나 담배를 물고 있는 이도. 김명민 배우는 이 영화 찍는 동안 수십 갑의 담배를 피워야 했는데요. 한 씬 찍을 때마다 거의 한 갑씩 피워대니 몸이 성할 리가 없죠. 실제로 촬영하다 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변호사들이 할 얘기 아닌가? 담배를 물고 대사를 할 때 눈이 너무 따가워서 콧바람으로 연기를 상대방에게 불면서 대사를 지는 스킬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구형증 있어? 없지. 결국 영장이 있는 경찰이 먼저 광희를 차지합니다. 김광일이 밑에 다른 애도 어떻게 됐어? 잠수탄 광일의 부하들은 누군가에게 잡혀 본인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맨몸으로 피칠갑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끈적한 피가 자꾸 말라서 물을 뿌려가며 촬영을 했으니 몸이 떨리는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추워서 떨리는 중입니다. 남조선에선 그리고 경찰 아저씨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흡연자들은 무조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입술에 붙은 담배. 컷하고 담배를 뗐더니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하네요. 아, 저 김광일 씨. 그러고 실실 쪼갤 수 있을 때 시커 쪼개도. 김명민 배우는 이종석 배우 표정을 보니 실제로 너무 열받아서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씨, 여기서 기량을 펼치시려고. 이도의 사무실을 향하는 수상한 배달의 기수.
구내식당 간판은 원래 붙어있던 것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배달부는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 상위원을 연출한 이원석 감독이 무정 출연했습니다. 경찰들은 구내식당에서 이러고 있는 반면 국정원은 옷도 사무실도 너무 럭셔리한데요. 이곳은 송도에 있는 한 호텔의 객실입니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두 인물. 수천 개의 CCTV 파일을 전부 확인하는 경찰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정원. 무식한 새끼들 진짜 저거. 아니 설마 저걸 진짜 일일이 다 확인할 생각인 거야 지금? 팀장님 여기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요. 여기도 있습니다. 드디어 광일이 움직인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네가 딴 데 있었다고 한 시간에 넌 여기 있었네? 너 끝났어 이 새끼야. 또 웃어봐 어디. 한편 정보부에선 와 씨 뷰 미쳤네. 아니 정보부는 좋아도 너무 좋은 거 킹받는데. 찾았습니다. 김광일이 똘마니. 도대체 니들 둘이 미국 애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상한 발성과 호흡으로 독보적인 연기를 하시는 주진무 배우. 전작인 신세계 이후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 저 새끼 먹어주면 좋게. 니뭐 어제까지는 안 말해. 김광일이 그 또라이 새끼 미국 애들한테 넘기고 엔딩 쭉. 그쪽에서 뭔 말을 해도 안 돼. 내 코가 석자라. 이곳은 부산에 있는 실제 사우나입니다. 최정우 배우가 노출이 부담스럽다며 탈의실 옷장 앞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감독은 안 된다며 이곳에서의 촬영을 고수했죠. 민망하잖아 내가. 뭐야 이게 지금 서로 그림이. 같이 삽시다 좀. 정보부에서 먼저 잡은 광일의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의견을 냅니다. 왜 이거? 이제 대충 마무리하자. 김광일이 넘겨줘. 하지만 이도는 전혀 넘길 생각이 없죠. 김광일이 내일 조사 끝내고 검찰에 넘긴다.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는 이도. 문 앞에 배즙 같은 건 그래도 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만 어떤 새끼야 또 잡아놓은 기억이 없는데. 나 북에서 왔어. 광일의 부하를 잡았던 건 평북 보안성의 리대범이었습니다. 대범이 이도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주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